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김남준입니다. 네, 오늘은 헌화가라는 작품과 해가라는 작품을 한꺼번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 이전에 구지가라는 작품을 설명할 때 이제 함께 해가라는 작품이 자주 다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제 그 문학사적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를 조금 한쪽에 밀어둔 채로 그 다음에 이제 정읍사나 황조가 내용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벗어난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놔두었던 이제 해가와 헌화가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그 이전에 수업하던 설명하던 그 내용에서는 그 헌화가라는 작품이 원래 없었습니다만 해가를 설명하려면 그리고 이제 문학적인 적어도 내용을 이제 좀 전달 드리려면 헌화가도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제가 들어서 헌화가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지금 제목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 화면에 떠 있는 이제 작품의 제목은 헌화가입니다. 자, 이거에 이제 한자의 이제 의미를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자의 의미를 보면은 헌화가 꽃을 바치는 노래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헌화가도 그렇고 해가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 사실 주인공은 수로 부인이라는 어떤 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시고 아니면은 머릿속에다가 이제 기억해 주시고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헌화가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는 배경설화에서 이 수로 부인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로 부인이 신라시대 경덕왕 때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신라시대 경덕왕 하면은 또 여러 또 스토리가 있죠. 옛날 설화들이. 근데 일단은 뭐 그거는 추후에 이제 또 내용 설명할 때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자,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로 부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김순창이라는 이제 실제로 남편이 있는 뭐 요즘 말로 따지면 유부녀였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헌화가의 배경설화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다가 이제 뭐 굳이 설명하면은 뭐 유람을 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다가 그 어디 그 바다 한가운데 그 봉우리에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있는 거를 수로 부인이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그 바닷가 바위에 이제 그 꽃을 나에게 따다 줄 사람이 없는가? 라고 이제 주위에 있는 자기 시종들에게 말을 건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누구도 이 꽃을 따다 줄 시종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곳을 지나가던 노인이, 뭐 견우 노인이라고도 불러요. 소 타고 가던 노인, 노인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 꽃을 꺾어 바치고 노래를 불렀다. 이런 설화가 삼국유사에 남아 있는데요. 자, 이 노래가 이 견우 노인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꽃을 바치는 노래 헌화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이 정도까지 이제 그 위험한 곳까지 꽃을 따러 가서 꽃을 꺾어다가 바칠 정도로 아름다웠을까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고전 작품들 중에도 지금 현대 사람들이 되게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재밌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내용이 진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셨대요.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이 노인이 소를 끌고 가고 있었잖아요. 자, 노인이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본분을 버리게 하고 자신의 본분을 놓고 이런 의미죠. 그리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나는 그 견우 노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 그 소를 끌고 가던 그 노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가정법이 쓰였네요.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저는 그대에게 꽃을 꺾어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꽃은 굳이 뭐 문학 시험에 나올 수 있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 작품은 이제 수로 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죠. 얻기 위한 소재이면서도 두 번째로는 노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꽃이라는 어떤 이 소재가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문학에서 이렇게 자줏빛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통 뭐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낸다라고 설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수로 부인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작품의 그 갈래는요. 이제 요거는 다음번 문학 설명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자, 향가라는 작품이에요. 그것도 그냥 향가가 아니라 이 작품은 다구치 향가입니다. 자, 향가라는 거는 이제 뭐 쉽게 설명하면은 신라 시대 노래로서 기본적으로는 불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게 불교적인 색채가 없는 작품입니다. 신라 시대 노래지만 불교적 색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작품에 굳이 설명하자면은 어떤 특징적인 면으로는 그 화자의 진솔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대상을 향한 어떤 그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같은 말이네요.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위는 이제 단순히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위 수준이 아니라 바위 절벽으로 이제 묘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 노인은 굉장히 기범한 능력을 갖춘 어떤 존재다. 이런 것도 뭐 굳이 설명하자면은 알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헌화가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 다음 작품은 이제 해가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은 이 해가 이제 바다 해자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뭐 부른 노래다, 바다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해가는 구지가랑 같이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유는 지금 구지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선 구지가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지가랑 비슷한 점, 즉 거부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지가와 더불어서 이 해가라는 작품이 어떻게 그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어떻게 보면 위협이나 아니면은 뭐 협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유사한 점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허나가랑 동일하게 이 작품도 수로부인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되는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본문에도 아예 수로부인이라고 딱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배경설화도 수로부인에 대한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단어 하나를 잘못 설명했는데요. 병덕왕이 아니라 성덕왕 때요. 네, 제가 역사 쪽으로는 조금 빈틈이 있네요. 자, 신라 성덕왕 때 이제 그 남편이 강릉 태수로 부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어떻게 보면은 지방 관리로서 이제 부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바닷가에서 이제 또 점심을 먹고 있는 중에 이제 이 수로 부인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부인의 이 모습에 반해서 그래서 용왕이 수로 부인을 납치합니다. 재밌는 스토리죠. 그래서 납치당한 부인을 어쨌든 순정공이라는 그러니까 남편이 되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이제 막 뭐 어리둥절 막 당황해하고 황당해하고 막 이제 한탄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그 말이나 어떤 목소리, 노래들은 새도 녹인다고 하였다. 그러니 어찌 용이 이걸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용왕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자 노인이 제안하는 겁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면 너의 부인을 되찾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헌화가도 마찬가지로 수로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노인이 막 꽃을 꺾어다가 막 받치고 이랬잖아요. 여기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용왕이 와가지고 여자를 납치해 갈 정도로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여서 부르면서 이 부인을 계속해서 오라고 오라고 또는 되돌려라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이 용왕이 결국에 부인을 되돌려 놓았다는 그런 설화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스토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고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내용에 그냥 딱 맞는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로 어려울 거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부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부가 그럼 용왕이 되겠죠?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자, 여기서 이 수로 부인은 이제 우리 화자가 원하는 대상이자 아름다운 대상을 의미하겠죠. 아름다운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지가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명령을 하고 있네요. 명령하기 전에 호명했고요. 거부가라고 호명했고요. 그 다음에 명령도 했네요. 자, 그 다음 남의 아내를 약탈해 간 지 얼마나 큰가 돼 있는데 이제 또 이것도 추후에 설명을 할 때 기회가 되면은 서용가라는 작품을 설명할 건데 거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용가에는요. 역신이라는 즉 전염병의 신이 아내와 간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바람을 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용은 이미 내 아내가 전염병의 신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그것을 어찌하리오 하면서 회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미 다 설명해 버리네요. 그래서 이런 관용적인 태도를 본 역신, 즉 전염병의 신이 이거에 감복해서 서용이랑 약속을 합니다. 저는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얼굴이 있는 곳엔 나타나지 않을게요. 라고 약속하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라 사람들이 처용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늘 문 앞에 그려놓고 붙여놓고 전염병의 신이 오지 않기를 빌었다는 뭐 이런 내용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자, 신라시대 때 물론 이게 신라시대 노래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이 배경설화나 삼국유사에 실린 걸 토대로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약탈해가는 이런 모티프들이 신라시대 노래에 등장한다는 거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딴소리였지만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약탈해 간 지 얼마나 큰가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명령을 하면서도 사실 여기에는 이제 위협이라고 보통 말하진 않고 여기서는 이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또는 돌려받아야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구지가 굉장히 비슷하죠? 네가 만약 거역하고 이 니는 용왕이죠. 내다 바치지 않으면 자, 가정 나왔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마지막 그물을 쳐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위협이고요. 이건 간절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의 이제 작품 두 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주술적인 내용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선 헌화가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이 자기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었다면 자, 이 작품은 어떻습니까? 기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기원, 뭐 소망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무속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의 색채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구지가와 더불어서 이 작품은 형식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유사한 내용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지가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머리였잖아요. 머리를 내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해가 같은 경우에는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게 맥락적으로 구지가가 해가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뭐 요런 요즘 말로는 킹리적 가심,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헌화가와 해가라는 두 개의 작품을 좀 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가라는 갈래를 차근차근 또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목록은 뭐 제가 정해서 이제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긴 하지만 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없지만 혹시나 원하는 작품이 있거나 흥미있는 작품이 있으면 그거로 관련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좀 선정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라면 노력이고 좀 관심이라면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